곰곰나루 낭독사랑. 내 마음이 모아지는 작은 마당에 77명의 친구가 있으면 참 좋고, 더 많은 친구가 모이면 더더욱 좋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이 솟는 웃음으로 마련하고 싶다. 잠시도 그냥 서 있는 내가 아니기에 다시 한번 설친다. 이번 기회에 애국에서 나를 만난 친구도 다시 보고 싶다. 2015년 나이 70에 낸 첫 책 79살 꿈을 이루다로 화제를 모은 김세호 작가. 그로부터 7년 뒤인 2022년 두 번째 책 77의 나와 마주하다를 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복자로 태어나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한 김세호. 공무원 생활을 거쳐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 뛰어들어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까지 사업을 확대해 한국의 뛰어난 선진 의료 시스템을 수출해온 산업 역군 김세호. 그동안 갈고 닦은 시와 에세이, 그리고 그림 수십 점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나와 다른 나. 긴 세월 나를 보며 살고 있네. 시골 자갈길을 가면서도, 해변가 모래톱을 밟으면서도 나와 다른 나를 보내. 내 안에 나를 말리는 내가 있네. 갈등 속에서 나는 나를 만들고 있네. 내가 웃고 있을 때 다른 나는 울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 불가의 불임은 둘인 것 같지만 하나, 하나인 것 같지만 둘. 나와 다른 나는 어깨를 나란히 길을 가며 고통도 이기고 기쁨도 맛보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느끼네. 꽃과 엄마. 언젠가부터 꽃하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와 나는 꽃과는 관련 없이 살아왔다. 어린 시절 가끔 시골길에 피는 들국화가 예쁘다 생각했다. 쪼그리고 앉아서 한떨기 들국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시던 어머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꽃이 예쁘냐고 물으시며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던 엄마의 검고 주름진 얼굴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나는 대놓고 꽃을 좋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꽃을 좋아하는 것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 멀리서 꽃향기가 날리면 아, 아름답고 향기롭다 라며 속으로만 사겼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얼굴을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소심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긴 세월이 지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집을 장만하고 이사하게 되었다. 그 집은 사업으로 돈을 번 후 처음 내 손으로 지은 집이다. 3층 규모의 제법 큰 집이었다.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는 내가 들인 용돈을 모아 작은 화분을 하나 둘씩 사모으시고는 베란다에서 매일같이 정성으로 기르셨다.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새로 생긴 심심풀이 취미거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화분의 수가 늘어갔다. 베란다 가득 꽃향기가 가득해졌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은 작고 예쁜 꽃들이 어머니의 애정어린 손길로 피었다 지기를 반복했다. 어느 휴일 화분에 물을 주면서 어머니께 왜 이리 많은 화분을 샀는지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잠시 옛날을 회상하듯 아련한 눈길을 나에게 건넸다. 시골 길가에 쪼그리고 앉은 내가 물끄러미 꽃을 보면서 좋아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꽃을 좋아하게 되었고, 언젠가 꽃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손수 화초를 가꾸어 아들이 좋아하는 꽃밭을 만들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앞이 캄캄해졌다. 어느덧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가 되어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다. 솔직히 그 시절에 나는 꽃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이 바빴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성에 소원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베란다 꽃을 보면서 어머니의 취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관심을 두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소소한 이야기꾸러미를 쏟아내셨다. 점심값을 아껴가며 길가에서 5,000원짜리 화분을 조르고 졸라 3,000원에 샀다는 등의 어머니의 사소한 일상을 이야기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았다.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함께 이미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의 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하여 베란다를 더 큰 꽃밭으로 만들기로 했다. 무려 100개가 넘는 화분을 들였고 어머니가 정성을 쏟아 꽃을 가꿀 때처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꽃을 가꾸었다. 꽃을 가꾸기 시작한 이듬해 봄, 동네 아주머니들이 꽃 구경을 하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았다. 덕분에 우리 집이 꽃 구경 명소가 된 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03년 1월 7일, 하얀 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몇 년이 지나 시골집 근처에 교육관을 세우면서 어머니를 떠올린 나는 교육관 주위를 꽃동산으로 만들 결심을 했다. 벌써 교육관을 지은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금은 봄이 되면 울긋불긋한 꽃들이 교육관을 가득 채운다. 그 속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이 함께 있다. 한떨기 들국화를 바라보던 나의 사소한 행동은 어머니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나의 꿈이 되었다. 꽃 피는 봄이 올 때마다 내 주위에서 항상 함께 숨쉬고 있을 어머니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은 계속해서 피고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 세계를 날고 아름다운 스위스 초원 언덕에서 마지막 꽃이 피어나길 빌고 있다. 할아버지께서 첫 책을 출판하시고 몇 년 후 농담스럽게 던지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허투루 꺼내신 적이 없고 허황되다 할 수 있는 일들도 실제로 성공시키는 우리 할아버지인 걸 알면서도 당연히 농담이시겠거니 하고 간과했던 제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워졌어요. 동시에 엄청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세상에 절대 당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썰어내려갔던 글이 이제는 짧은 편지조차 쓰기 고민될 정도로 어색해졌고, 영어를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영어가 편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제
제 진심이 담긴 글 대신 학교 과제용 에세이를 쓰는 횟수가 더 늘어나면서 점점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이 글에 더 잘 담길까? 또 단어만 멋들인 껍데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지도 여러 번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에 캐나다에 와 계신 때 이번에 출간한 책 내용을 함께 수정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것을 보며 역시 할아버지의 손녀됨을 자랑스럽게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때 솔직하고 따뜻한 그리고 시골 어린 시절을 살면서 때묻지 않은 할아버지. 라떼의 일기 2021년 1월 18일 세상에 나왔다. 나의 부모는 말티즈와 푸들이다. 말티푸 출신인 나는 어찌어찌하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다. 나는 조용했던 가정의 시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내 이름은 라떼이다. 할머니가 라떼를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식구는 현재 11명이고 네가 들어왔으니 12명이야. 그리고 5월이 되면 남동생 진서가 태어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소민이 언니와 주원이 오빠는 캐나다에서 엄마랑 생활하고 양재동에서는 영서 오빠, 민서 오빠, 현서 오빠가 부모님과 살고 있단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조용했던 가정에 사고뭉치로 내가 들어온지 보름이 지났을 때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를 울타리 안에 생활하게 하셨다.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울타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들렸는데 병원에 다녀온 후 신나게 뛰어놀던 넓은 거실이 아닌 나만의 집에 살게 된 것이다. 자유가 없는 좁은 공간이 정말 답답하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짧은 시간 문을 열어 자유를 준다. 나는 기쁜에 어찌하지 못하고 날뛰며 할아버지는 양말을 물어놓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나무라곤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할아버지가 그냥 좋다. 아내의 베트남 다낭 여행. 며칠 전부터 준비한 여행 가방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곰끝과 약봉지도 준비한다. 아침마다 몇 번씩 읽어보는 여행 스케줄. 보고 또 본다. 아들, 딸, 남편에게 받은 달러 지폐. 마음은 벌써 다낭의 네온 사인에 둘러싸여 있다. 몸은 아파도 약 먹고 주사 맞고 비행기에 오른다. 다낭에서 날아온 문자. 밥은 먹었어요. 약도 먹고. 걱정 말고 여행 잘해. 알았어. 응. 아내의 마음은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한다. 아내. 수줍어 고향길 돌아설 때 꽃다운 26세 물오른 나이. 나 하나 보고 햇님 달님 보고 지나간 40년. 하늘 보며 눈물 짓던 세월. 아들 딸 낳아 세어진 얼굴. 손자 손녀 5명 굽어진 허리. 미안한 마음에 가는 세월 잡아주고 싶어 자꾸만 손을 젓는다.
40년 같이 한 아내여, 우리 저승도 손잡고 같이 가자고.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린다. 아직도 더 많이 움직이면서 살고 싶은가 보다. 저 멀리 여명이 밝아온다. 이 새벽이 거치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나를 보겠지. 살아온 대로 또 그렇게 가자. 어느 새벽에